네, 주목할 사건을 판결로 알아보는 주판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양은경 법조 전문 기자 그리고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냈는데 추징금 환수를 위해서 인세도 환수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들리거든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채권 압류 그런 방안들이 취해졌는데 최근에 발간한 회고록에 대해서도 이제 인세를 환수를 한다 이런 뉴스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게 환수를 시작했다는 것은 아니고 법률적으로 이제 검토를 한다 이제 이런 단계인데요. 추징금 환수라는 게 이를테면은 불법적으로 얻어진 재산에 대해서 그걸 원래 몰수를 해야 되는데 몰수를 못할 경우는 이제 추징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인세도 그렇게 전두환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하고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법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손을 댈 수가 있는 거죠. 양 변호사님, 이게 인세를 환수한다는 게 좀 흔치 않은 일 같은데 전례가 있습니까? 사실 이게 흔치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추징금 환수라는 게 사실 이제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그 인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내가 경제 활동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고 그게 이제 범죄 수익으로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인세를 범죄 수익으로 봐서 그거를 추징한다라는 것은 사실 전례도 찾아보기 굉장히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관련 법률 검토해서 판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혹시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인세 환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세를 가족이라든지 지인이 받도록 해놨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 경우에는 혹시 환수가 가능한 겁니까? 사실 그렇게 해놨을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거에 따르면 그 계약 내용을 지금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과연 누구 명의로 인세 수익을 해놨는지 그게 바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회고록 인세를 본인 명의가 아니라 이제 가족이나 제3자의 명의로 했다면 추징이 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라고 이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내용이 공무원이 이제 가족이나 이제 제3자 명의로 숨겨놓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그런 취지를 갖고 있는 이제 그 법률인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세 같은 경우에는 범죄 수익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내 명의 재산이라면 그것이야 이렇게 추징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하지만 제3자 명의로 해놨다 그러면 바로 범죄 수익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공백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회고록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게 사실인데 지금 인세는 얼마나 나오고 있고 최근 얼마나 팔렸는지를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인세에 대해서도 이제 추징을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과연 이 인세로 추징금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정말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책이 나온 게 이제 4월 초부터 이제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한 5,000부 정도가 팔렸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인세를 추산을 해보면은 총 책이 이제 3권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한 권당 이제 23,000원이고 총 3권인데 1, 2, 3권 합쳐서 총 이제 5,000권이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통상적으로 인세를 한 10%, 책값의 10% 정도로 추산을 할 때 그 5,000권에다가 책 한 권당 가격을 곱하면은 대략 한 1,250만 원. 그래서 이렇게 이 돈으로 이렇게 지금 미납한 추징금을 일부라도 보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양 변호사님 실제 미납한 추징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일단은 그 과정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1997년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과 그리고 반란 수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추징금 2,205억 원을 이제 선고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때 당시에 시효가 이제 3년이었어요. 근데 3년 동안에 저 많은 금액을 사실상 추징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했고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명 전두환 특별법 추징법이라고 하는 법률을 통과를 시켜서 그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을 했고요. 2,205억 원의 추징금 전체 금액 중에서 지금까지는 1,148억 원이 이제 추징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회고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아야지 이게 이 돈으로 추징금을 좀 충당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지금 이제 미납 추징금이 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도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한 세트가 69,000원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유명한 작가들이 보통 인세를 한 10%가량 받는다는 그 가정 하에 그 한 세트당 인세가 한 6,900원으로 환산이 되고 그렇게 따지면
따르면 사실상 1,600세트가 넘어서게 판매가 돼야만 이거를 또 그 다음 단계가 있죠. 그것을 범죄 수익으로 바로 연결이 돼야만 추징이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그걸 범죄 수익으로 볼 수 없다, 내지는 아니면 제3자 명의로 해놔서 이게 조금 추징이 어렵다라는 예.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된다면 사실상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든 간에 추징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절차도 어려워지죠. 상당히 까다롭게 돼 있군요. 그렇죠. 이 회고록이 이순자 여사의 것도 사실 비슷한 시기에 나왔었거든요. 예. 이순자 여사의 회고록도 혹시나 인세를 추징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예 불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 비슷한 시기에 예. 그 이순자 여사도 뭐 당신은 외롭지 않다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예. 5.18을 미화하고 자신들 정당화하는 그런 그 회고록을 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책 내용하고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사적으로 절차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몰수나 추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형사 절차에 따른 처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거기에 따른 보수 처분으로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뭐 이순자 여사 같은 경우에는 전혀 형사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되고 처벌을 받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수익이 얼마가 됐든 뭐 어떤 그 수입원이 있든 여기에 대해서 손을 낸다는 거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 책이 굉장히 논란이 된 부분이 우리도 5.18의 피해자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고 이 추징법 때문에 죽으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사실 담겼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못지않게 파장이 컸던 게 바로 이제 이순자 여사의 회고록이었는데요. 내용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5.18 피해자다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상 많은 그 희생자들과 그 관련자들의 반발을 샀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주목받고 있는 그 발언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다. 그러면서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됐을 때 정말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다라 그래서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문제 꽤 오래된 싸움인데요. 2013년 9월 완납을 약속했던 장남 재국 씨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하여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저희 가족 모두를 대표해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 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추가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네. 대법원에서 2,205억 원을 추징해야 된다고 선고가 됐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 국민적인 비난 여론이 일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 2,205억 원을 왜 받게 됐는지 잠깐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유죄 판결을 받은 죄가 크게 보면은 그 12.12하고 5.18 관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형법상 뭐 내란 목적 살인죄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소가 됐는데 그 당시에 그 천문학적인 액수의 그 정치 자금, 본인은 정치 자금이라고 주장하지만은 대법원에서 이걸 포괄적 뇌물로 봤죠. 대기업들로부터 그 뇌물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2,205억 원이 추징이 선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납부를 해야 될 처지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속 안 내고 있다가 2003년도에 이제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다라고 발언을 해서 그때 정말 그 국민적인 비난 여론이 들끓듯이 일었고 그리고 이제 추징 시효도 얼마 안 남고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는 그 추징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전두환 특별법 그리고 이제 그 추징 이 법이 추징의 범위를 굉장히 그 증식한 재산까지 그 재산 당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늘어난 재산까지 그렇게 추징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런 법까지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네. 전두환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지금 가족들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차남 전재용 씨가 지금 교도소에 복역 중인데 하루 노역의 일당이 400만 원이다 보니까 황제 노역 아니냐 대체 이 기준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실상 이게 이제 법률상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제 노역 그리고 노역장이 유치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1일 이상 3년 이하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액수로 따지자면 그때 당시에 사실 세금 포털로 이제 전재용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이제 세금 포탈 혐의였고 그리고 이제 벌금이 40억이었거든요. 40억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일 이상만 선고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기간을 그때 당시 2년 8개월 이제 노역장 유치 선고를 받았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일일로 환산해봤을 때 400만 원 이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그 3년 이하라는 그 기준이 너무 낮다. 네. 누구는 뭐 일일에 400만 원을 받고 그렇게 이제 어쨌든 벌금을 그 면제받는 거죠. 그렇게 불공평하다라는 이제 그 비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그 기간을 6년으로 늘려야 된다라는 이제 개정안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황제 노역 논란에 덧붙여서 지금 신선 노역 논란도 있습니다. 유독 뭐 봉투 접기라든지 청소라든지 쉬운 일만 맡겨진다는 거예요. 네. 예, 그때 이제 그런 논란이 있었죠. 전재욱 씨가 사실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이제 그 노역을 위해서 원주교도소로 이제 이감을 했거든요. 근데 원주교도소에서 뭐 다른 일도 많은데 봉투 접기 같은 쉬운 일을 한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사실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쇼핑백 봉투의 상당 부분이 그 교도소에서 이게 노역을 통해서 생산된다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뭐 쉬운 노역을 한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해당 그 교도소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우리 교도소에서는 봉투 생산을 안 한다. 그리고 전재욱 씨 다른 수감자와 마찬가지로 뭐 쓰레기 줍기도 하고 하수구 청소도 하고 굳은 일을 한다라고 뭐 일단 해명은 한 상황입니다. 네. 사실 지난해 아내인 탤런트 박상아 씨가 또 수수한 모습으로 옥바라지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좀 화제가 됐었거든요. 요즘에 또 추가로 나온 소식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박상아 씨가 이제 연예계 은퇴한 지도 벌써 이제 10년이 넘었네요. 공식적으로 어떤 그 활동을 접은 지도 상당 기간 지났는데 작년에 한번 그 서울구치소 앞에서 그 남편인 그 전재용 씨를 이제 접견하고 나오는 모습이 이렇게 찍혔습니다. 사실 그 박상아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기자들이 많이 쫓아다녔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자녀의 그 외국인 학교 부정 입학 관련 건도 있었고 또 이제 해외 그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산을 은닉하는데 도와준 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언론 그 보도로 조명을 받았었는데 그동안 뭐 철저히 그 모습을 숨기다가 그 작년에 이제 한번 그 구치소 앞에서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워낙에 그 연예 활동을 안 한 지 지금 10년이 넘고 하다 보니까는 뭐 본인도 그렇게 나타나는데 이제는 조금 크게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뭐 그 남편 접견도 다니고 이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는 그 이후에 더 이상 들려오는 소식은 뭐 추가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주파날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